자, 오늘부터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공부할 겁니다. 수학의 바이블 기준으로 확률과 통계는 총 8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1단원부터 5단원까지는 확률 파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6단원부터 8단원까지는 통계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확률 파트를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통계 파트는 쉬워들 하십니다. 통계 파트가 쉬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식에 들어가 있는 문자들에 대한 설명들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된다라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들, 그 조건들을 적절히 대입하여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이라는 걸 공부해 왔었던 그 패턴대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자, 그에 비해 확률은 공식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공식을 외웠다라고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 공식을 푸는 과정은 그냥 곱하기, 더하기만 좀 하시면 돼요. 물론 가끔 빼기도 합니다. 나누기는 거의 안 하긴 하지만 약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뭐 꼭 안 한다 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한데, 뭐 사실 약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수학을 어렵게 만드냐 쉽게 만드냐를 결정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냐? 공식이 있긴 있는데 활용도가 낮고 외운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확률 파트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1단원, 2단원이 순열과 조합입니다. 요 두 단원은 결국은 경우의 수입니다.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경우가 몇 가지나 되는지 세알려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마지막에 배우셨던 경우의 수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공식도 조금 끌어들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상황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세알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마지막 파트였던 경우의 수 파트를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확률 파트를 많이 힘들어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힘들다, 어렵다, 배째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경우의 수, 확률 파트를 쉬워 하시는 분들은 존재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냐? 공식에 연연해 하지 않고요. 문제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문제 자체에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공식을 풀어내면 답이 얼마일까? 여기에 연연해 하시면 절대로 경우의 수 파트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문제가 제시하는 상황의 주인공이 돼요. 그 문제가 제시한 어떤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면 그때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나 될까를 내가 직접 해본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주인공 시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신다라면 그래도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쌤이 1단원, 2단원 그리고 확률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극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니들 보고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도 그렇게 문제를 풀라는 거야.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좀 더 문제에서 제시하는 상황이 더 와닿게 되고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좀 더 쉽게 세알려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 2단원 경우의 수 파트를 잘 해놓으셔야 4, 5단원 확률 파트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2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대충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4, 5단원에서 확률을 쉽게 할 수 있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1, 2단원을 정말 잘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 사이 껴있는 이항 정리는 확률 파트에 속해 있긴 하지만 공식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통계의 느낌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 외워주시면 됩니다. 쌤이 공식에 대한 증명들 모두 다 해줄 거거든요. 그 증명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공식들을 잘 외워주시고요. 자, 그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외우지 말고 쌤이 이렇게 외워달라라고 부탁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 제발 쌤이 하라는 대로 좀 외워달라는 거죠. 그래야 여기서 배웠었던 공식을 뒤에 있는 통계 파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이 연결되면서 여기서도 공식 외워야 되고 여기서도 공식 외워야 되는데 같이 외우면 그 공식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확률과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을 잠깐이나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단원 순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 순열입니다. 자, 우리는 순열이라는 단어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미 들어보셨습니다.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도 니들은 순열을 배웠습니다. 쌤,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이라는 걸 배우긴 배운 것 같지만 잘은 기억은 안 나고, 근데 어쨌든 중학교 때 순열을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순열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운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맞습니다. 하지만 순열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니들은 중학교 때도 순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중학교 때 배우셨던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 하나를 적어줄게요. A, B, C, D, E 5명의 후보 중에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을 거다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가 되겠죠. 왜? 반장 뽑을 때 5명 중에 1명을 뽑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부반장을 뽑을 때는 반장 1명 뽑혀 나갔으니까 그놈이 부반장까지 다 헤쳐먹겠다고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남은 4명 중에서 1명을 부반장을 뽑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20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배우신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우셨다라는 거예요. 얘가 순열인 거죠. 자,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우리는 얘를 기호로 OP2라고 쓰고 계산은 여기 있네. 5 곱하기 4. 그래서 20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중학교 때는 이것만 했다라면 고등학교 과정 올라와서 OP2를 배웠고, 근데 이거 2개가 결국은 같은 거니까 그 결과가 20이다 인 거죠. 자, 요거를 좀 더 일반화한다라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죠.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거.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순서죠.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매겨가면서 나열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일반화시킨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 순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npr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써주시면은 얘가 5부터 2까지가 아니라 5부터 2개를 의미하죠. 어떤 2개? 5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낮춰가면서 2개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n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낮춰가면서 곱해 나가는데 몇 개를? r개를. 그러니까 n-r 플러스 1까지 곱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쌤, 왜 r개인데 r까지가 아니라 r 플러스 1까지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n-1부터 시작이었다면,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였다면 니들 말대로 n-r까지가 r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n-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n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r개잖아? 그럼 이만큼이 r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n-r까지 곱하시는 게 아니라 n-r에다가 그 앞에 있는, 근데 우리가 쓸 때 하나씩 줄여가면서 쓰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건 하나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해 주시면 npr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변형을 해본다라면 분모분자에 지금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n-r 플러스 1까지 곱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n-r부터 또 곱하기 시작해서 1까지 하나씩 낮춰가면서 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자에다가만 곱해주면 안 되잖아. 분모에다가도 똑같이 n-r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해 나간다라면 분모에 분자에 똑같은 걸 곱했기 때문에 여전히 다음의 것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모는 n-1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1까지의 곱이니까 기억나시나요? n-r 팩토리얼이었었고요. 분자는 n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결국 어디까지 곱하게 되냐면 1까지 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n 팩토리얼이 되게 된다. 따라서 npr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 앞에 거 팩.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앞에 거 뒤에 거 빼서 팩, 앞에 거 팩.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빼서 팩, 앞에 거 팩. 이렇게 해주시면 NPR 공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 공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만 할 수 있으면 OP2 정도 아니면 뭐 10P3 정도 뭐 이 정도만 계산하실 수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음의 공식을 사용해가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그러면 이 공식은 배워서 무엇다 쓰냐? 증명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학교에서 증명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면 반드시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증명과 관련이 없는 그런 학교라면은 공식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 선생님하실 때 잘 들으셔야죠. 선생님께서 이 공식을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서술형에서 증명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NPR 공식 확인하셨고요. 좀 더 순열의 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N입니다. 요건 이제 R 대신에 N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R 대신에 N을 넣어주시게 되면 N 빼기 N 플러스 1이니까 결국 1이 돼요. 그럼 n부터 1까지의 곱이니까 결국 n팩이다 라는 거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되죠.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그러니까 전부 다를 뽑는 거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결국 n 팩토리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R 자리에다가 n을 넣어주시게 되면 분모가 0팩 분의 n팩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0팩토리알이 0이 아니라 1이다 라는 사실을 또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np 0은 얼마가 되냐면 또 1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 자리에다가 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n팩분의 n팩이 되면서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의미를 좀 확인하셔도 되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고르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고르지 않았다라는 하나의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순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1학년 때 요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어떤 것을 배웠냐면은 이웃하는 또는 이웃하지 않는 순열을 계산하는 문제를 풀어봤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복습도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죠. 자, 남학생 3명이 있고 여학생 2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여 앉고 싶다라는 거죠. 짐승 같은 것들 니들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어. 우리 둘이 영원히 함께 뽀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들이 이웃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하나로 묶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을 5개로 보는 게 아니라 4개로 보고 4개를 모두 줄 세우는 거니까 4p4 그러니까 4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 와중에 지들끼리 여학생이 좀 잘생겼나 봐. 그래서 막 티격티격 하면서 지들끼리 또 자리를 바꾸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명 이웃하고 있는 거 그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것까지 신경을 써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학생이 3명이었어도 상관이 없겠죠. 3명이었어도 하나로 묶고 4개로 전체를 4개로 본 다음에 4팩 해주시고 그 3명이 그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 3팩 3명이니까 3명 줄 세우는 거 3팩이 추가돼서 곱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는 이웃하겠다라는 애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 다음에 그것을 하나 취급하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묶여있는 안에서도 자리가 바뀔 수 있으므로 그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를 추가로 곱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구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는 쉬웠어요. 그렇죠? 문제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죠. 자, 5명이 있습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근데 요 여학생 2명이 싸웠어. 흥치 뻑! 안 돼! 자, 뭐 싸웠어. 그래서 얘들이 떨어질 거야. 이웃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얘들을 이웃하지 않게 세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2가지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5명이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 5팩토리알에서 이 2명이 이웃하는 경우가 6건이잖아요. 따라서 4팩, 2팩 요게 이웃하는 경우죠. 그러면 요거 2개를 빼게 되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할 수 있었고요. 아니면 얘들이 이웃하면 안 된다고? 얘들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애들을 먼저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남학생들을 먼저 세우는 거야. 그럼 일단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3명 줄 세우는 거니까. 근데 얘들이 바닥바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멀찍멀찍하게 떨어져 있으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4개의 공간 중에서 2개의 공간을 선택을 할 건데, 요렇게 들어갈 때 A라는 여학생 들어가고 B라는 여학생 들어간 것과 B라는 여학생, A라는 여학생이 들어간 것은 다른 경우이므로 순서에 의미를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웃하지 않게 세우려고 할 때 그 이웃하지 않게 세우려고 하는 아이들을 신경 쓰지 말고 나머지 아이들을 먼저 배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남은 아이들을 집어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두 아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2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는 이 2번 방법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쌤, 저는 1번이 더 좋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이웃하지 않을 때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3명부터는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자, 왜? 3명이 이웃하면 안 된대. 근데 이 사건에 여사건을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이것의 여사건은 3명이 모두 이웃하는 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3명 중에서 AB만 이웃하는 거, BC만 이웃하는 거, AC만 이웃하는 거, 요것들도 다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빼야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 경우의 수가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할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지. 차라리 3명 떨어뜨리라고? 근데 나는 니들한테 별 관심 없어. 남아있는 다른 아이들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러면 공간이 생길 거고 그 공간에서 적절히 선택해서 줄을 세워주면 지들이 알아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가지, 2명만 이웃하지 않는 경우라면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도 그냥 아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 유형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예제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예제 1번입니다. 자,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자, 너무 순열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몇 피 몇이지? 공식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중학교 때처럼 푸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지 몇 피 몇이 아니다라는 거죠. 몇 가지나 되느냐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0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100의 자리 숫자에는 0은 올 수가 없다. 따라서 남은 1, 2, 3, 4, 4개 중에서 하나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00의 자리에 숫자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뭔가 하나 들어갔겠죠. 그러면 그 수를 제외하지만 0이 다시 들어갑니다. 10의 자리 숫자에는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종류는 4개. 그래서 그 4개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서 집어넣을 거다라는 거죠.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숫자들을 계속 곱해 나갈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여기 하나 썼고 여기 하나 썼으니까 남아있는 3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집어넣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총 자연수의 개수는 48가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괄호 2번입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명을 이웃하지 않게 세우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3명을 이웃하게, 그러니까 떨어뜨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남아있는 남학생 4명을 먼저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학생 4명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4p4,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곱해 나가야 될 겁니다. 사건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건을 공부를 해야 될 거냐면은 여학생들을 남아있는 빈자리에 채우는 경우의 수를 알아봐야 되겠죠. 몇 자리가 있냐면 5자리가 있습니다. 그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을 해서 여학생들을 줄을 세울 거니까 순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4팩토리얼은 4, 3, 2, 1, 24가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5p3은 5부터 3개니까 5, 4, 3, 60이 되겠죠. 그러면 1440가지의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2번을 또 보도록 합니다. 자, SIGNAR 시그널 아, L이니까 굴리면 안 되는 건가? 아무튼 이것에 6개의 문자를 사용하여 만든 순열 중 다음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괄호 1번 S가 맨 처음에 오고요.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나 이거 1로 봤어. 자, L입니다. 문제에서 맨 앞에 S가 와야 된대. 맨 뒤에는 L이 와야 된대. 그때 우리는 고민이라는 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 고민을 해? 문제가 하라는데. 싫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틀리잖아.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 닥치고 X를 넣는 거, 닥치고 L을 넣는 거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에 올 수 있는 것은 뭐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문자 4개를 다음 4개의 칸에다가 일렬로 나열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p4,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가 되겠네요. 자, 괄호 2번입니다. S와 L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와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4개를 한 세트로 그냥 묶어버려. 그러고도 아직 2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요 6개의 문자에서 2개 S와 L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단지 요 사이에 S와 L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 거냐를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남아있는 문자 몇 개? 4개 중에서 남아있는 문자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니까 순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와 L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네? 문제에서 S와 L 사이라 그랬지 S가 앞에 있고 L이 뒤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S와 L 요거 2개 줄 세우는 거 2p2 2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사건이 끝났어? 아니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하나, 둘, 셋. 이걸 묶었으니까 하나로 보셔야 되겠죠. 예. 요까지 줄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3개 줄 세우는 거 3팩토리얼이 추가로 곱해져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p2는 4부터 2개, 4, 3이죠. 12가 되겠고 2팩은 2고 3팩은 6이니까 144개의 경우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3번입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자, 모음이 여기 적혀있는 알파벳 중에서 모음은 I랑 A. 자, 요거 2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랍니다. 그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중에서 왼쪽에 i가 올 수도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i. 그러니까 왼쪽에 모음, 오른쪽에 모음. 아니면 뭐 둘 다 모음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버리자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여사건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음이 4개입니다. 모음이 2개니까. 그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양 끝에 배치할 건데 그거 2개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 순열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2개를 배치했으면 자음 2개 남았고 모음도 2개 남았죠. 그럼 4개가 됩니다. 그 4개를 이 사이에다가 배치하는 거에 대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일렬로 나열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개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얘가 답이 아니라 얘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 여사건인 거죠. 전체 경우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6P6, 6팩토리얼에서 얘를 빼주시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자, 6팩토리얼은 65432이니까 다 곱하시면 720이 됩니다. 여기에서 4P는 12, 4팩은 24 곱하시면 288이 되겠네요. 그래서 끝자리 2고요. 그 다음 3이고요. 빌려줬으니까 4. 그래서 432가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순열에는 또 어떤 종류의 순열들이 있을 거냐?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처음으로 배워보실 것은 중복 순열입니다.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을 허용한 순열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순열 문제 하나를 먼저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가 적혀 있는 4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4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아 만들어낼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카드는 여기 있는 4장의 카드 중에 1장, 그래서 4가 됩니다. 경우의 수가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의 종류는 몇 개가 될 거냐면 3개가 되겠죠. 왜 4개가 아니죠? 이미 100의 자리에 요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카드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숫자는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남아있는 3개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이 1이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 2도 여러 장이 있고 3도 여러 장이 있어서 이렇게 충분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1로만 다 채워놓을 수도 있고 3으로만 다 채워놓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하여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중복 순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복을 허용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냐라는 건데 100의 자리에 3이 들어갔어도 카드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여기에 3을 또 쓸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여전히 4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3이 들어갔네? 근데 아직까지 3의 카드가 더 남아있어.
그러니까 1도 뽑을 수 있고 2도 뽑을 수 있고 4도 뽑을 수 있지만 여전히 3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4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데 그냥 택하는 게 아니라 중복을 허용하여 택하는 거죠.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수를 중복 순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기호로 앞으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용했다라고 해서 앞으로 기호로 파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니들이 알고 있는 그 파이의 대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를 좀 크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 파이 r이 됩니다. 요거로 따지면 이제 4 파이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들을 다 곱할 거니까 얘는 4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얘가 4의 세제곱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n의 r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자, n 파이 r은 n의 r제곱입니다. n 파이 r이 n의 r제곱이다라는 공식을 니들이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n 있고 r 있으니까 n의 r제곱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니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n 파이 r인지 r 파이 n인지 r 파이 n인지를 헷갈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중복순열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체통, 서로 다른 우체통. 우체통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3통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체통 2개와 서로 다른 편지 3개가 있어요. 자, 우체통 2개의 편지 3통을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얘가 2 파이 3이 됩니다.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편지 3통을 우체통 2개에 넣는 경우의 수.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3이 앞에 있고 2가 뒤에 있으니까 뭐 3파이 2라고 할 거야? 근데 2파이 3은 2의 세제곱이고 3파이 2는 3의 제곱이니까 얘는 8이고 얘는 9인데? 다른데? 그러니까 앞에 적혀있고 뒤에 적혀있는 걸 가지고 몇 파이 몇이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는 거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체통 2개에 편지 3통을 넣을 거랍니다. 자, 생각을 하세요. 상황을 떠올리세요. 우체통 2개에 편지 3통을 넣으려면 행위를 해야 돼. 어떤 행위를 해야 돼. 그 행위를 몇 번 해야 되냐면 3번 해야죠. 왜? 편지가 3통 있잖아. 편지 3통을 다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그때 우체통 A
B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또 넣을 거야. 이번에는 어디다 넣지? 고민하죠. 둘 중에 하나를 넣겠죠. 또 2입니다. 또 편지 하나를 또 넣을 거야. 어디다 넣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앞에 적혀 있고 뒤에 적혀 있으니까 몇 파이 몇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셔서는 언제는 2파이 3이 나오고 어떨 때는 3파이가 나오면서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우체통은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자. 그 다음에 편지는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 상자에 공 거듭 제곱을 하면 된다. 혹은 상자 파이 공. 꼭 상자여야 되고 꼭 공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상자와 공의 사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상자는 입장, 공은 넣는 입장. 우체통은 받아들이는 입장, 편지는 넣는 입장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식화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다음의 방법이 절대적으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상자가 2개 있고 공이 3개 있어? 그럼 공 3개를 다 넣으려면 행위를 3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2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게 되면 행위를 몇 번 하게 되는 거야? 2번밖에 안 했잖아. 2개를 골랐으니까 행위를 2번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2개 중에 3개를 골라야 행위를 3번 하게 되죠. 그래서 몇 번의 행위를 해야만 사건이 모두 종료되는지를 고민하시라고. 그리고 그 행위의 수가 뒤에 붙게 됩니다. 왜?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잖아. 뽑는 게 행위죠. N개는 뭔가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N개가 있다밖에 안 되는 거지. 뽑는 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뽑는 행위, 그러니까 행위가 뒷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N파이 R인지 R파이 N인 건지 구분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중복순열 끝났고요. 이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A, B, C, D 요 4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될 겁니다. 4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다 다르죠.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4개에서 4개를 뽑아 줄을 세우는 거니까 4P4, 4팩토리얼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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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요렇게 4개가 있었다면 요 4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몇 가지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자, EA와 EA와 EA는 구분이 안 되는 A들입니다. 근데 굳이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EA를 A, EA는 A, EA는 A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4개를 줄 세우는 방법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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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뭐 이렇게 세우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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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뭐 이렇게 줄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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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줄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대로 서로 다른 4개를 줄 세우는 4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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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와 A, A, B, A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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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얘들은 결국
다 똑같은 A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몇 가지 상황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거냐라는 건데 세 개를 줄 세우는 상황 총 6개 그러니까 3개 줄 세우는 3팩토리알만큼 결국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만큼을 나눠버리시게 된다라면 같은 것이 있는 수의 나열, 순열이 구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줄을 세우신 다음 그 중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거기서 순서를 지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 세 개는 같은 거잖아요. 요 세 개가 줄 서는 경우의 수가 3개 줄 서는 거니까 3패. 그만큼 나눠버리신다라고.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가 구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이제 좀 더 일반화 한다라면 n개의 수가 있는 거지. n개의 뭐 수라고 해도 되고 n개의 문자가 있어. 그 n개에서 p개가 r개가 q개가 중복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a가 p개가 있는 거고 B가 R개 있는 거고 C가 Q개 있는 거죠. 그리고 얘들을 다 더한 얘들이 총 N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얘들을 다 다른 걸로 보고 N팩 줄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얘들 데리고 줄 세우는 것은 결국은 다 같은 거다. 그래서 그만큼 나눠주자. 근데 이게 몇 개냐면은 P개니까 P개 줄 세우는 것만큼 나눠주자. 요게 R개니까 R개 줄 세우는 것만큼 나눠주자. Q개 줄 세우는 것만큼 나눠주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공식이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원순열이라는 거예요. 자, 원순열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건데, 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개의 상황은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쌤, 왜 이게 다 같은 건가요? 자, 얘를 바라보시고요. 얘를 바라보신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는 거야. 그러면 에이씨, 왜 저래 진짜. A가 맨 위에 있고 B가 왼쪽에 있고 C가 오른쪽에 있죠. 이거 다시 고개를 되돌려서 얘를 보시면은 A가 맨 위에 있고 B가 왼쪽에 있고 C가 오른쪽에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이렇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가 위에 있고 B가 왼쪽에 있고 C가 오른쪽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이걸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이게 책을 돌려보시면 요 세 개의 경우가 모두 같은 경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나눠주면 된다고. 뭐해서 일단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세 개 줄 세우는 거 3팩. 근데 이 3팩에서 세 가지 경우가 같은 상황인 거니까 그만큼 나누어주면 그 세 개의 상황을 지워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세 개를 원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전하여 같은 것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요게 이제 원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요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돌아가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못 돌리게 이거 하나를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야. 저기다 그냥 딱 박아버리는 거지. 그럼 남은 것들은 움직일 수 있어. 근데 A를 기준으로 A가 원탁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A를 기준으로 A 오른쪽에 B가 앉아있고 A 왼쪽에 C가 앉아있어요. 이제 A와 B가 자리를 바꾸게 되면 A가 원탁을 바라보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자리를 바꿨으니까 오른쪽에 C가 있고 왼쪽에 B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빼버려. 그 하나는 고정을 시켜버린다는 거지. 그럼 남아있는 애들을 데리고 줄을 세워버리면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얘도 2팩이니까 2가 되면서 똑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반화해서 3개가 아니라 n개라면 일단 n개를 줄을 세우는 거 npn n팩토리얼이 되겠죠. 근데 돌려보면 n개가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n으로 나눠주시는 거지. 그러면 n-1 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n개 중에서 하나는 빼내. 그 하나는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리고 남아있는 n-1을 1개를 줄을 세우는 방법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해해 두시고 모두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나눠주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고요. 어떤 문제는 하나를 고정시켜 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적절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준비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복 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원순열까지 내용을 모두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죠. 이제 3번입니다. 자, 0, 1, 2, 3, 4, 5개의 숫자로 중복을 허용. 자, 중복을 허용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의 개수는 세 자리 정수니까 순서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순열이다. 근데 중복을 허용했으므로 중복 순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몇 파이 몇일까? 너무 기호에 집착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0 빼고 4가지. 그럼 이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자,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 썼던 숫자 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0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리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썼던 숫자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 따라서 100가지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 T-I-G-E-R 그러니까 tiger. 자, 5개의 문자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하여 3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암호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자, 반드시 t를 포함하여 만들 수 있는 암호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자리 암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중복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또 5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또 5가지. 그래서 125개의 암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추가로 조건을 더 주어졌어요. 뭐? t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답니다. 근데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t가 꼭 하나만 들어와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t가 하나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2개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3개 다 t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각각 구해서 더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이것의 여사건 t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t가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럼 여기에는 t를 제외한 4개 중에 하나, 여기에도 t를 제외한 4개 중에 하나, 여기에도 t를 제외한 4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t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는 6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아까 몇 가지였냐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5였으니까 125였다는 거죠. 거기에서 t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걸 빼내면 t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간 게 구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61가지인 거 확인하시면서 이걸 푸는 과정에서 물론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중복 순열,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중복 순열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뭐 5파이 3으로, 그걸 4파이 3으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125개가 나온다. 64개가 나온다. 그게 여사건이다. 그걸 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경우의 수인 거지. 몇 파이 몇이 아닙니다. 몇 파이 몇은 얘들을 나타내는 표현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것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예제 4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집합 x, y가 2, 4, 6을 원소로 1, 3, 5를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자, 바로 1번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것은 x를 정의역으로 y를 공역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함수입니다. 함수. 얘는 1, 3, 5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개를 선택하는 순간 양다리가 되기 때문에 카사노바가 된다. 기억하시나요? 어쨌든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선택 권한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4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 1을 선택했다 쳐. 세 가지 중에 하나. 자, 그러면 4는 1을 선택할 수 있죠. 상관없습니다. 그쵸? 그냥 얘가 이뻐. 아주 먼 옛날 심청이가 살았어요. 효심이 깊었던 심청이는 이뻐. 기억하시나요? 이뻐. 자,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의리 따윈 필요 없어요. 카사노바 양다리가 안 되는 거지. 얘가 무슨 잘못이 있어. 지들이 좋다는데. 자, 그래서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6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세 가지죠. 1을 또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3, 5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3, 3, 3, 27가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선생님 왜 곱하나요? 함수를 만들어내려면 2가 뭔가를 선택하고 4가 뭔가를 선택하고 6이 뭔가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다 뭔가를 선택을 하여야만 비로소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선택했다라고 해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얘가 뭔가를 선택했다라고 해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얘가 선택하는 거랑 얘가 선택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별개의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연속적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곱해야지. 자, 바로 2번 1대1 대응. 의리 지켜야죠. 따라서 2가 처음에 선택을 할 때는 아무도 지금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3명 중에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무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 선택을 했어요. 자, 이제 4가 선택을 할 차례예요. 사랑의 짝대기를 쏠 건데 2가 3한테 사랑의 짝대기를 쐈어요. 그걸 본 거지. 의리를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1과 5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6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왜? 의리를 지켜야 되거든. 따라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 2, 1, 6가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예제 5번입니다. 111, 22, 3,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일렬로 나열을 하려고 합니다. 자, 괄호 1번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 6개가 모두 달랐다라면 서로 다른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6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6팩이죠. 근데 1, 1, 1이랑
1, 1, 1이랑 결국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 3개 줄 세우는 것을 지워주셔야 된다. 3개 줄 세우는 경우 3팩토리알로 나눠주신다는 거죠. 근데 2도 2개 있네. 그래서 2팩으로 나눠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7팩은 720이고 3팩은 6이고 2죠. 약분을 하시면 60까지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괄호 2번. 양 끝에 1과 2가 하나씩 오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요 양 끝에 1과 2가 하나씩 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될 수 있는 경우가 1, 2, 2, 1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1 두 개가 남아있을 거고 2 하나가 남아있을 거고 3 하나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들을 요 네 자리에다가 배치를 하겠죠. 4개 줄 세우는 거 4팩입니다. 근데 1, 1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2개 줄 세우는 경우를 지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약분하시고 24가지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3번입니다. 3개의 1이 모두 인접하도록 나열. 그러니까 이 3개의 1을 이웃하도록 붙여라 라는 거죠. 그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하나로 묶기죠. 그런 다음 얘들을 하나, 둘, 셋, 4개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4개 줄 세우는 거 4팩. 근데 그 중에 2, 2가 똑같으니까 2개 줄 세우는 거 나눠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웃하고 있는 것을 줄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1, 1, 1이니까 1, 1, 1, 1이랑 1, 1, 1이랑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얘들을 이제 나누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4팩 24고요. 2팩 2니까 24가지, 12가지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예제 5번 마무리합니다. 자, 예제 6번으로 가죠. A, B, C, D, E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하겠다랍니다. 자, 그랬을 때 A가 B보다 반드시 앞에 오게 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말이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할 건데 B가 여기 있으면 A는 여기 아니면 여기 와야 된다는 거야. A가 여기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B가 만약 여기 있다라면 A는 무조건 여기 와야 돼. B가 여기 있다라면 그런 거는 배치될 수가 없어. 왜? B 앞에 A가 와야 되는데 B 앞에는 자리가 없거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5개가 있습니다. 요 5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5팩토리알이 되겠습니다. 5PO니까. 근데 이 5팩토리알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냐면 A, B, C, D, E 이렇게 줄 세우는 거랑 B, A, C, D, E 이렇게 줄 세우는 게 모두 하나, 둘, 세 알려져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A, C, B, D, E 이런 것도 요 120가지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B, C, A, D, E 얘도 이 120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봐봐. 우리가 앞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웠습니다. 이 문제를 A, A, C, D, E로 바꾸죠. 그러면 얘는 A,
A, C, D, E가 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A, A, C, D, E가 됩니다. 얘는 A, C, A, D, E가 되고 얘는 A, C, A, D, E가 됩니다. 그냥 B 대신에 A를 쓴 것뿐이죠. B 대신에 A가 왔으니까. 자, 그랬을 때 얘랑 얘는 같은 거죠. 그래서 두 번을 세알리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세알리죠. 얘랑 얘는 같은 거죠. 그래서 두 번을 세알리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세알리는 거죠.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죠.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되죠.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죠.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되죠. 한 개밖에 안 되고 한 개입니다. 한 개밖에 안 되고 결국은 한 개로 세알려야 됩니다. 한 개로 세알려야 되는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결국은 한 개라는 거예요. 한 개로 세알려야 되는 이유는 다르지만 얘는 같기 때문에 한 개로 세알려야 되고 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한 개로 세알려야 돼요.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결과는 한 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A가 B보다 반드시 앞에 와야 된다 라는 조건을 지워버리고 그냥 A와 B라고 하지 말고 그냥 A와 A랑 B를 그냥 같은 것으로 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이 5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5개 줄 세우는 튜토리얼. 근데 같은 거 2개는 결국은 하나로 취급될 거기 때문에 하나로 취급될 거기 때문에 2개 줄 세우는 거 2팩으로 나눠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120을 2로 나눠 주시면 되는 거니까 60이 되겠죠. 그러니까 2개를 하나로 보겠다는 거고 2개를 하나로 보겠다는 거니까 120개를 60개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이 같기 때문에 결과가 같기 때문에 바꾸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6번 넘어가고요. 예제 7번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도로망을 나타낸 것이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의 방법을 배우신 친구들도 있고요. 안 배우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안 배우신 친구들은 지금 보시면 되고요. 배우신 친구들은 왜 이렇게 풀었었는지를 배우시라는 거죠. 그때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답 나오니까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왜 1을 쓰냐라는 건데 점 A에서 요 점까지 오는 최단거리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점 A에서 요 점까지 최단거리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쭉 오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점 A에서 이 점까지 최단거리로 오는 방법은 쭉 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다라는 의미로 1을 써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의 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은 1과 1을 더해서 2를 쓸 겁니다. 근데 왜 1과 2를 더하냐라는 건데 자, A에서 요 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한 가지,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한 가지죠. 따라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2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A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올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쌤, 이렇게도 올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A에서 그냥 이 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최단거리로 이 점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돌아왔다가 되면서 최단거리가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는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의 수가 2가지, 이렇게 올 수 있는 방법의 수가 1가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의 수는 3가지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려면 이렇게 올 수 있을 거고요. 밑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겠죠. 왼쪽에서 오는 방법 3가지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방법 3가지니까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6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나가는 것을 연습을 해 주시면은 빠르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이렇게 왼쪽에서 올 수 있을 거고 밑에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5랑 10이랑 더해서 15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35가 될 거고요. 여기는 7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4번, 위로 4번을 올라가야 돼요. 이때 뭐를 먼저 할지는 뭐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상관없죠. 얘를 먼저 와도 되고 얘를 먼저 와도 되고 얘가 온 다음에 얘가 와도 되죠. 짝대기, 위로 짝대기, 세로 짝대기만 계속 오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 8개를 다양하게 바꿔 순서를 바꿔 나가면서 쓰다 보면 A에서 B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8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수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8개 줄 세우는 거니까 8팩토리얼입니다. 근데 이거 4개가 같네? 그러니까 요거 4개 줄 세우는 거 지워주시고 요것도 같네? 4개 줄 세우는 거 지워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8팩은 8, 7, 6, 5, 4, 3, 2, 1. 4팩은 4, 3, 2, 1. 또 4팩이니까 4, 3, 2, 1. 약분 들어가죠. 약분 더 됩니다. 약분 더 해주시고요. 그러면 2 곱하기 5, 10에다가 7 곱하시면 70.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쌤, 그럼 이 방법이 더 쉽겠네요? 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림이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방법보다는 아까 그 방법이 더 편해져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연습하시는 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요거 초등학생들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건데 연습을 조금 필요로 합니다. 약간의 연습이에요. 많은 연습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약간의 연습만 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A 지점에서 C 지점을 거쳐서, 그러니까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방법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A에서 여기까지 한 가지, A에서 여기까지 한 가지, A에서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왜? A에서 여길 거쳐서 C를 가게 되면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최단거리가 아니게 되는 거야. 여기는 1을 찍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1, 1, 1 여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위에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2가지,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여기 6가지, 여기 4가지, 여기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10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B를 가려면 여기로 갈 수 있을 거고 여기로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여전히 10가지입니다. 쌤 왜 안 더하나요? 더할 게 없잖아. 왜? A에서 요점까지 오려면 반드시 C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10가지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에도 10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오는 방법 10가지, 이렇게 오는 방법 10가지, 20가지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야 되죠. 여전히 10가지입니다. 그럼 B까지 오려면 이렇게 오는 게 20가지,
이렇게 오는 게 10가지. 그래서 30가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게 제일 쉽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방법을 좀 연습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고 혹은 옆에 분명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옆에 분명히 초등학교 때 이걸 한 친구들이 적어도 1명, 2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면 정말 조금만 연습하시면 배우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조금 더 지저분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입니다. 자, 1, 1, 1. 요 점까지, A에서 이 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은 쭉 가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1. 요 점은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다라는 거야. 여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한 가지니까 세 가지. 세 가지, 한 가지니까 네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세 가지니까 다섯 가지. 여기는 밑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전히 다섯 가지. 여기는 왼쪽에도 올 수 있고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다섯 가지, 네 가지, 아홉 가지. 여기는 왼쪽 다섯 가지, 밑에서 아홉 가지, 14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A에서 B를 가는데 이 길이 끊어졌어. 호수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최단거리로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A에서 여기까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자,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가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 가지죠. 여기서는 왼쪽에서 위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 점은 왼쪽에서 한 가지, 밑에서 두 가지니까 총 세 가지. 여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올 수는 없어요. 그럼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는 거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요 점은 왼쪽에서 세 가지, 밑에서 두 가지. 그래서 다섯 가지. 이 점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섯 가지. 요 점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섯 가지. 이 점은 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섯 가지. 이 점은 왼쪽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섯 가지. 선생님, 위에서 밑에서 올라오면 안 되나요? 우리는 지금 최종 목표지가 지금 B예요. 올라올 필요가 없죠. 내려가야 되지. B로 가려면.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는 거 다섯 가지. 그럼 이 점은 왼쪽에서 다섯 가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다섯 가지니까 10가지. 요 점은 내려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10가지. 요 점은 내려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10가지다라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경우의 수 구해 가시면서 하나씩 찾아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예제 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원순열이 지금 적용이 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탁이 나왔으면. 자, 괄호 1번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6명을 안 치는 거야. 6명 안 치는 경우 6명이니까 6팩토리알이다 라는 건데 원순열이니까 6명이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밀어 앉는 것을 모두 똑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가지가 똑같은 교호가 만들어질 거니까 결국은 5팩이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6명 중에 1명을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 남아있는 5명을 줄을 세우면 다른 교호가 만들어진다가 되면서 결국 이렇게 하든 5팩토리알 120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남학생들을 이웃하게 그러면 일단 남학생들을 묶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덩어리를 1명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4명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4명을 원탁에 안 치는 거니까 4팩토리알. 근데 원순열 적용될 거니까 나누기 4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저 남학생 3명 줄 세우는 거 3팩토리얼이 추가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3팩6, 얘가 3팩6 곱해주시면은 36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괄호 3번입니다. 남녀가 교대로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원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가 있는데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근데 교대로 앉으랍니다. 그러면 방법이 퐁당, 퐁당, 퐁당 이렇게 앉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앉히겠다라는 거고 여를 앉히겠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웃하지 않게 앉히겠다가 되겠습니다. 물론 남학생도 이웃하지 않고 여학생도 이웃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남학생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학생을 이웃하지 않게 세워야 돼. 그러면 먼저 여학생들부터 앉힌다. 뭐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여학생 3명을 앉혀야 되는데 그 3명을 앉힐 때 원순열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학생 3명을 이렇게 앉힐 건데 여기에 원순열 적용될 거니까 3팩 나누기 3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공간에 3자리가 남네? 그 3자리에 남학생 3명을 앉힌다라는 거죠.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학생 3명 앉힐 때는 원순열이 적용이 돼서 나누기 3을 했는데 남학생 3명을 앉힐 때는 원순열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3팩토리얼을 곱한다라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학생들 3명은 원순열이 적용이 되는데 남학생들 3명은 원순열이 적용이 안 됐다는 거거든.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여학생들을 먼저 앉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학생들이 지금 앉아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A가 앉아있고 B가 앉아있고 C가 앉아있는 거지. 이제 남학생들이 1, 2, 3이 들어갈 건데 이 상황은 1의 왼쪽에 A가 앉아있고요. 1의 오른쪽에 B가 앉아있습니다. 이제 얘들을 한 칸씩 밀어.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여학생들이 없었다라면 1, 2, 3이나 같은 상황이니까 원순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학생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A의 오른쪽에 C가 있고 1의 오른쪽에 C가 있고 1의 왼쪽에 B가 있어. 아까랑 다른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원순열 적용이 되는 이유는 돌렸을 때 같기 때문에 나눠준다였어요. 근데 돌렸더니 달라. 상황이 달라. 왜? 여학생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학생들을 앉힐 때는 원순열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물론 남학생들을 먼저 앉혔다라면 남학생들을 앉힐 때 원순열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여학생들을 앉히게 되면 원순열이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앉혔냐 나중에 앉혔냐의 차이가 요런 나누기 3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건 2고요. 3팩은 6이니까 곱하시면 12가지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예제 10번입니다. 자, 정삼각형 모양의 책상에 둘러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1, 2, 3, 4, 5, 6이 있어요. 1번 학생이 얘기합니다. 야, 한 칸씩 밀어. 이렇게. 그러면 1이 여기 와 있겠죠. 그럼 2는 여기에, 3은 여기에, 4는 여기에, 5는 여기에, 6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상황이 달라요. 왜? 짝이 다르잖아. 1번 애가 6번 애가 마음에 들었나 보지 뭐. 그러니까 2 보고 야, 한 칸 밀어. 하면 6이 넘어오면서 자기랑 같이 앉게 되겠지 뭐. 그치? 아, 근데 1이랑 6이랑 뭐 싸웠나 봐. 한 칸씩 더 미루래. 그러면 아이고, 너무 대충 그린다. 자, 그러면 1이 여기에 와 있겠고, 그리고 돌기 시작하겠죠. 한 칸씩 미루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같은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1, 2, 3, 4, 5, 6. 1, 2, 3, 4, 5, 6.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1의 오른쪽에, 3의 오른쪽에, 5의 오른쪽에 2, 4, 6이 놓여있는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을 앉힌다라고 해서 나누기 6이 들어가는 그런 원순열은 아니고 어쨌든 원순열에서 나누기 6이 6명을 앉히는데 원탁이 앉혔다라면 나누기 6이 들어갔겠죠. 근데 그게 그냥 6명이니까 나누기 6이다. 이게 아니라 돌렸을 때 6가지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보기 위해서 나누기 6을 한다. 그러니까 그 6개를 6개 줄 세우는 거 6개의 상황을 하나로 보기 위해서 나누기 6을 해주는 거였다라는 거라면 얘는 6명이 줄 세우는 경우의 수인 6팩토리알에서 몇 개의 상황이 지금 일치하고 있냐면 1, 2가 여기 있을 때, 1, 2가 여기 있을 때, 1, 2가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3가지 상황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나눠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720을 3으로 나누시는 거니까 240까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예제 11번으로 갑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예제 11번을 풀기보다는 유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바꾸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번호가 1, 2, 3, 4인 4명이 이어 달리기 순서를 결정하려고 한답니다. 4명 모두 자신의 등번호와 달리는 순서가 다르도록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달리는, 두 번째 달리는, 세 번째 달리는, 네 번째 달리는 선수가 있을 건데 첫 번째 달리는 선수가 1번 선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이 와 있을 수도 있고 3번이 와 있을 수도 있고 4번이 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2번이 와 있었다라면 2번 자리에는 2번이 올 수 없잖아요. 자기 번호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는 1이 오던가 3이 오던가 4가 오겠죠. 만약에 1이 왔다 쳐. 그럼 1번, 2번 선수가 배치가 됐으니까 이제 3번, 4번 선수가 남았는데 세 번째에 3번이 올 수는 없으니까 4번이 오고 3번이 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2번, 3번이 배치가 됐다라면 이제 1번, 4번 선수가 남았는데 1, 4 쓰게 되면 4랑 4랑 겹치게 되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가 와야 되고 1이 와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첫 번째 2번 선수, 두 번째 주자로 4번 선수가 왔다라면 이제 3번 선수랑 1번 선수가 남았는데 3 오고 1 오면 겹치잖아, 3이. 그러니까 1이 오고 3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요걸 가지고 한 게 몇 가지냐면 3가지입니다. 요것도 해보시면 3가지 나오고요. 요것도 해보시면은 3가지가 나와서 총 9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왔어요. 학생들이. 4명의 학생이 우산을 들고 왔어요.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갑니다. 근데 그냥 눈 감고 막 가져가나 봐. 집에 가봤더니 자기 게 아니야. 4명의 학생이 모두 자기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A, B, C, D가 있고 소문자 A, B, C, D가 있을 때 AA, BB, CC, DD 이런 식의 짝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교란순열 혹은 완전순열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가리가 삔 거지. 지가 지 걸 못 찾아가는 거야. 그런 거를 이렇게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지치기 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4개밖에 안 되니까 9개인데 만약에 등번호가 1, 2, 3, 4, 5까지가 있고 5명이야. 이거 가지 언제 치고 있을 거야? 그쵸? 그래서 자, 요 교란순열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제 공식화해서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쌤이
일단은 순열 파트로 들어와서 외우세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라고 한 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요거 좀 외우시라고.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개가 다를 때냐면은 4개가 다를 때예요. 4명이 4개가 다를 때예요. 그러니까 4명일 때는 몇 가지였냐면 9가지입니다. 5명이면 만약에 5명이었으면 44가지입니다. 3명이었으면 2가지입니다. 2명이었으면 이거는 근데 뭐 A랑 B가 있고 A랑 B가 있어. 다른 걸 가져가려면 얘가 이걸 가져가야 되고 얘가 이걸 가져가야 되죠.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나오겠니? 그치? 이것도 너무 그렇잖니?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요 4명인 경우랑 5명인 경우 이렇게 9가지랑 44가지 요 2가지 경우는 꼭 좀 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4명이 서로 다른 거를 5명이 서로 다른 걸 가져가는 게 9가지랑 44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번호가 각각 하나씩 붙어있는 상자와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붙어있는 5개의 공이 있습니다. 이 다른 걸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5개가 다 달라야 되니까 얘는 44가지가 될 텐데, 문제를 잘 보시면 각 상자마다 한 개씩의 공을 임의로 넣습니다, 이제. 근데 한 상자만 상자와 공의 번호가 같게 한답니다. 어쨌든 같은 게 있다라는 거야. 몇 개, 한 개. 그러면 다른 건 몇 개 있다는 거야? 4개 있다는 거잖아. 4개가 다른 걸 찾아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냐면은 9가지였죠. 근데 하나는 자기 걸 찾아가야 된다잖아. 근데 그 하나가 1이 될지 2가 될지 3이 될지 4가 될지 5가 될지는 모르니까 경우의 수는 5가지. 그럼 그 하나는 연결을 시켜. 그리고 빼내. 그게 5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럼 남아있는 4개는 서로 다른 걸 찾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란순열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근데 4개가 다른 걸 서로 다른 걸 찾아가는 경우의 수가 9가지인 건 외우라고.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45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막 가지 쳐가면서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란순열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서로 다른 거 찾아가는 거 9가지, 5개가 서로 다른 거 찾아가는 거 44가지. 이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순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